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경찰은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어요. 근데 검찰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예. 검찰이 또 한다 또 안 한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한 명만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명만? 김성훈, 이광호에 대해서 신청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서울 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에서는 둘 다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게 기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권고효거든요. 권고.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그런 위원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근데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위원회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다 정도로 치부하거든요. 근데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둘 다 또 묵살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뭐 김성훈 한 명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이광호는 뭐 기각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기괴한 거예요. 이승만식 4.4.5입도 아니고 뭐 헌법재판관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셋인데 둘은 임의대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임명 안 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또 안 하고 버티고 그러니까 이 내란 세력들이 밥 먹듯이 위헌 불법 위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이 대한민국 법치 사회가 맞는 겁니까? 이 이게? 나라의 뭐 시스템이 붕괴된 좀 그런 느낌. 자기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으면서도 헌법재판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야당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거부권도 이미 뭐 오늘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데 하면 지금 8개를 넘어서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탄핵 결론이 어떻게 나도 승복해라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자기 모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당시 이제 어제 JTBC 저 보도 중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보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서 일종의 이제 도주설이 퍼졌었잖아요. 1월 8일에. 예, 보도가 그때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 갔다는 거고 지하 상황실을 둘러보았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왜 갔을까? 이제 관련해서 안규백원이 도주했었던 게 맞다. 이걸 경호처에서 확인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니에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 말고 모처에도 갔었거든요. 30시간의 도주. 그러니까 외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그때도 대통령실이 아닌 다른 지역을 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대통령실도 가고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이거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의 사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이게 내란죄는 사안이 가장 중한 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형법에서 가장 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예비 음모까지도 처벌하는 대단히 드물거든요. 형법에서 그런 가장 중한 죄를 저질러 놨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는 그 자체로 그냥 추단이 되는 것입니다.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게 사실은 근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실을 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가 아닌가 싶고 굳이 왜 갔을까요? 외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시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고 버틸 만한 요새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남동에서 나와서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대통령실에서 농성전을 시작하기 위한 장소 그렇죠. 탐색이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본 것이 아닌가. 근데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를 보았네요. 그때 보면은 합참의 지하 벙커에도 갔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실제로 기숙이 불가해서 거기는 좀 좋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가보고 이렇게 쇼핑을 다닌 건가? 또 이렇게 둘러봐도 아유 그래도 관저가 제일 낫네. 한남동이 제일 낫네. 여기서 버티자 이런 결론을 내린 건가요? 기본적으로 공적 마인드, 공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전혀 없는 양반이기 때문에 좀 탄핵 소추된 그 상황에서도 그 자기의 위치나 이 처지를 정확한 상황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끊임없이 증거인멸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 한겨레 오늘 단독 보도를 보면 경호처에서 그 사령관들이 쓰던 비화폰을 원격으로 해서 삭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증거인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처에서 증거인멸이 벌어지고 있으면 수사기관이 왜 저는 제가 너무 제가 순진한가요? 아니, 지금 검찰이 각자 일을 하면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데 네, 일을 안 네, 하고 네. 이 사람들이 다 월급 받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예. 이거 검찰이 그런 증거 인멸 예. 어떤 혐의나 뭐 정황이 있으면 예. 거기에 대한 뭐 필요한 수사를 적극 하는 것이 검찰의 원래 임무인데 네. 오히려 지금 그걸 방조하고 도와주고 예. 한 몸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이런 검찰 독재 정권의 그 민낯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은 이게 이런 내란 수계가 거리로 활보하고 있고 이렇게 내란 수계의 수하들이 네. 증거인멸을 막 자행하고 있으면은 특수본은 윤석열 그 사건에 대한 지금 공소유지 임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수사하고 정리해가지고 네. 사실은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일러야 됩니다. 그래서 직권 영장을 발부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규현 판사도 그렇고 심우정 총장도 그렇고 이게 법원 검찰 내부에 그 있는 요소에 있는 몇 명이 짬짬이를 한 건가라는 의혹마저도 물론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겠지만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네. 사실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이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되었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 절차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직무 배제됐는데 일주일 만에 법원에서 집행 정지해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쿠데타가 예,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란의 쿠데타가 윤석열발 쿠데타가 끝나지 않고 대통령까지 되고 대통령에서 끝내 비상계엄을 하고 비상계엄을 한 다음에 38 석방으로 구속 취소로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의 일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걸 언제 끝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 사태는 계속 진행되고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것만이 네. 근본적인 뭐 해결책인 거죠. 안 그러면 나라가 그러면 두 쪽 날 것 같습니다. 예,